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연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월 6일 현재 시각은 4시 34분입니다. 두산 피어스 코드 번호 336260입니다. 자, 일단 연말 연초 잠깐 휴식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가진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을 이제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카카오톡의 공구방이랑 텔레그램 방이랑 통합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VIP 뭐 전환이라든가 유료 회원 모집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종목도 추천드리고 기사도 올려드리고 뭐 리포트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지사항 반드시 좀 읽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영상의 하단에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캡처 상태 이제 구독 상태 홈 구독 여기 보이게 구독 보이게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링크를 바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증권사 쪽으로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닌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증권사 쪽으로 좀 보금자리를 제 둥지를 좀 이동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약 마지막 단계에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좀 이제 안내 사항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피어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산 피어셀이 주가가 참 이럴 만한 종목이 아닌데 참 답이 없습니다. 계속 제가 브리핑을 드리면서 수소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대차도 제네시스 수소차를 만드는 것들을 지금 철회를 했다. 정부에서 명확한 법률을 좀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하기가 좀 겁나고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갈팡질팡하고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기업들도 점점 현대차의 제네시스 뭐 현대 같은 경우에서는 좀 제한적이긴 할 겁니다. 왜냐면은 제네시스를 이제 수소차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수소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채널에 보시면 여기 수소 사회 모빌리티 비전이라고 여기 보면 수소 트램이라든가 수소 트럭이라든가 수소 트럭, 수소 모빌리티 이런 그리고 뭐 이런 쪽으로 뭐 수소 생산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건 아니겠죠.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다른 산업들은 많이 할 건데 제네시스는 일단은 좀 보류를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이 5만 원 부근 여기 5만 원 부근을 좀 지지구간들을 좀 이탈을 했었어요. 이탈을 했었다가 이 4만 8천 원 부근들도 좀 지지구간의 형성을 하다가 또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한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로봇이 드럼을 치고 사과 따고 수소 자동화 기술 공개를 했다. 이 로봇 사과 따고 이 모형이에요. 실질적으로 농가에다가 이 로봇을 하진 않겠죠. 두산그룹이 수소 생산 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자동화 무인화 이런 미래 기술을 세계 시장에 선보였다. 미국에서 전시회를 열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자동차,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주로 모이는 곳에 수소 활용 기술, 두산 퓨어셀의 트라이젠 두산 퓨어셀의 연료전지, 수소와 전기, 열 세 가지 트라이젠 기술들이 부스 이게 드론이고 여기 보면은 지게차, 수소차 있고 수소 지게차 그리고 수소 뭐 건설 중장비 이렇게 있고 트라이젠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없고 일단은 여기에서 해상풍력 터빈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과 폐자원을 수소화하는 기술들을 소개를 했고 수소 터빈도 6분의 1 크기 모형으로 볼 수 있었다. 이게 뭐 수소로 사갔다는 그런 기계 로봇 기술 뭐 이 전기를 활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들이겠죠. 뭐 자, 로봇 기술도 선보였고 이게 수소 전동식 이 로더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들을 또 이제 다 이렇게 소개를 다 시켜준 거예요. 여기 보면은 트라이젠이, 두산 퓨어셀이죠. 두산 퓨어셀.
자, 그래서 트라이젠 수소하고 전기, 열 동시에 생산하는 에너지 연료전지인데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이제 공급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수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수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인데 지금 문제가 이거죠, 지금. 청정 수소 시세 언제 올까? 갑보에 빠진 수소법 개정안. 수십조 투자 결정한 민간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금 뭐 갈팡질팡하고 있다 보니까 청정 수소로 전환의 핵심으로 하는 수소법 개정안이 새해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민간 기업들이 빨리 통과를 좀 시켜달라. 원전도 안 해, 뭐 수소도 안 해, 뭐 태양광 풍력이 솔직히 뭐 현실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법안으로 발의는 됐는데 인증제도 수소발전 사업장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수소연료전지 공급 인증서, 청정수소 생산 시설, 청정수소 판매 증명서 이게 통과되지 못한 게 지난해 7월, 11월, 12월 네 번째로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위기를 맞으면서 타격이 지금 불가피해 연장이 되면 연장이 될수록 왜 자꾸 이렇게 연장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에는 통과가 되긴 하겠지만은 통과될 거를 왜 계속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는가 좀 납득은 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가 제동이 걸리고 있다. 자, 향후 수소경제 활성화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항이 논의가 됐다. 이런 수소가스 터빈 법안 명시 법안과 뭐 이런 수소가스 터빈 청정 수소 다 이제 관련돼 있는 상황들이겠죠. 수소경제 걷어찬 국회 수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또 불발됐다. 이게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법안 통과가 지연이 되면서 수소경제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행복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그렇게 되면 이 무슨 얘기냐. 연료전지를 발주를 해줘야 되는데 민간 기업에서 투자를 좀 소극적으로 좀 하게 되면 연료전지의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 좀 지연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악영향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겠죠. 야당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의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서 법안이 진척되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 뭐 국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수소 사회를 하겠다 말만 맨날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통과돼야 실현이 이 개정법안이 통과가 돼야 실현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번째로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딜레마에 좀 빠져서 좀 이제 투기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좀 없었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 또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연준에서 2분기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구나, 라고 좀 보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좀 매파적인 성향을 좀 더 드러내면서, 야, 이렇게 되면은 1분기에도 금리 인상을, 1분기에 좀 빨리 당겨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는데, 약간 그런 측면. 근데 다행스럽게도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신호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게,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을 하면 다 같이 죽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을 한다? 이자 비용들까지 증가시킨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될 수가 있어요. 돈도 못 버는데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업을 뭐 부채가 없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거든요. 부채 안정화 비율이 굉장히 높고 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어, 사업을 할 때 부채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실적 매출이 안 나오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안 나오는데 소비가 안 돼가지고 매출이 안 나오는데 이자 비용들이 높아진다? 이거는 뭐 그냥 사업하지 말란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다행스럽게도 경기는 고용이 회복이 되면서 조금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경제의 지표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패드가 여차하면 1분기에 좀 올릴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이런 소식들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갔어요. 국채 금리까지 좀 올라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선방향이 좀 됐죠. 그리고 환율도 1,200원을 돌파를 하니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담으로 외국인들이 근데 오늘 좀 들어왔다라는 게 좀 의외이긴 합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 것들인지 뭐 좀 이제 봐야 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좀 이제 이 오늘 외국인 기관 보험 투신 다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가지고 조금 불리하게 적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수급 자체가 좀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자, 결국에 법률이 좀 통과가 되면은 다이나믹하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언제 법률이 통과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들이 좀 통과가 되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 이슈가 좀 나와주는 것들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만 해주시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세요,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브리핑을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